인간은 사실 점이다. 거대한 우주 속 먼지보다 작은 오만한 인간들이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대 존재, 화성. 현재 나사는 수조 원을 투자 큐리오시티 화성 탐사선을 보내 지난 12년간 매일같이 수천 장의 사진을 쉬지 않고 받아오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그 사진 속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것들이 찍히기 시작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진이 한 장, 두 장, 수백 수천 장까지 늘어나게 되자 결국 나사가 해명을 포기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하였으니, 이 모든 것은 한 장의 사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성 마운트 샤프 산자락의 게디즈 발리즈를 평소처럼 굴러가던 나사의 큐리오시티. 언뜻 보기에 너무나도 평범한 흰색 바위 하나를 우연히 깔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 순간 깨진 바위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게 쏟아져 나왔으니 바로 순수 원소 황. 기존의 화성에서 발견되었던 황은 모두 다 물에 녹았다 굳은 황산염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원소가 단 하나도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원소 상태의 황이 발견된 것.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바다로 치자면 바닷물에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갑자기 소금 결정이 발견된 격으로, 즉 자연적으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장소에서 나타나 버린 것이기 때문. 이건 누가 옮겨놓은 게 아닌 이상 절대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것은 이제 시작이었으니, 큐리오시티가 주변을 다시 둘러보자 마치 바위를 재배라도 한 듯 수십 개의 똑같이 생긴 바위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었던 것. 여기서 더욱 기괴한 것은 축구장 몇 개나 합친 정도의 거대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위성에서 내려다봤을 땐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놓기라도 한 듯 전혀 잡히지 않았다는 건데, 결국 나사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명을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보란듯 기괴한 현상이 대놓고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니, 2022년 5월 7일 화성에서 외계인의 문이 포착된다. 화성 마운트 샤프 이스트 클리프스라는 능선에서 큐리오시티가 찍어보낸 이 한 장의 사진. 수직으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각이 살아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으로 누가 봐도 절대 자연적 구조물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전세계 SNS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으니 나사는 결국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이것은 화성에서 흔하게 보이는 자연적 균열입니다. 비슷한 형태가 화성 곳곳에 있다며 이를 자연현상이라 선을 긋는 나사. 그러나 사람들은 이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바로 이 문 바로 옆에 자연이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너무나도 직선적인 벽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함께 찍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나사의 의견을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2025년 3월 11일 화성 제제로 크레이터의 위치 헤이즐 힐이라는 가파른 비탈을 탐사하던 나사의 퍼서비어런스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괴한 바위 한 덩이를 발견하게 된다. 작고 검은 구체 수백 개가 마치 진주처럼 촘촘하게 뭉쳐있는 정체불명의 바위의 이름은 세인트 폴스 베이. 각 구체의 크기는 모래알보다는 조금 큰 정도인 지름 약 1mm로 이런 게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수백 개가 한 덩어리처럼 꽉꽉 뭉쳐져 있다. 마치 거대한 거미가 알을 잔뜩 쏟아놓은 듯한 형상 때문에 나사 과학자들마저 거미알 바위라는 별명이 붙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바로 나사의 그 누구도 이 바위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근처 땅과 화학 성분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누구도 답을 못 내놓은 상황인데, 첫 번째 가설은 운석이 화성 어딘가에 떨어져 주변 암석이 증발하고 가스는 식으면서 미세 알갱이로 굳어져 뭉쳤다는 건데, 그러나 이 가설대로라면 주변에 거대한 충돌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근처에는 아무 흔적이 없다는 것. 결국 화성의 생명체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운반하였다는 가설까지 나오게 되었으나 모두가 그저 음모론 정도로 비웃으며 넘긴다. 그러나 여기서 일이 터지기 시작하였으니, 바로 화성의 정반대편 박스워크라는 지역에서 거의 똑같이 생긴 알모양 결정들을 추가로 발견하게 된 것. 화성의 정반대편 서로 다른 끝과 끝에서 같은 모양의 구체가 연달아 발견된다는 건 도저히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 그리고 여기 등장한 박스워크라는 지형이 결국 모든 것을 뒤집고 말았으니, 2025년 9월 26일
큐리오시티가 화성 마운트 샤프 비타를 탐사하던 중 지구에서는 상상조차 안 되는 규모의 미스터리 지형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박스워크. 거대한 거미줄 모습의 이 격자 모양의 능선들은 전체 면적이 무려 19km, 축구장 약 3,000개를 깐 정도의 엄청난 크기인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박스워크 능선 위에서 거미알과 똑같이 생긴 작은 알 모양의 결정들이 수도 없이 박혀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것. 화성의 정반대편 거미알 바위에 박혀있던 알갱이가 이 거대 거미줄에도 촘촘히 박혀있다는 것. 이쯤 되니 나사도 계속해서 회피해왔던 단 하나의 거대한 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2024년 7월 18일 화성 제제로 크레이터의 브라이트 엔젤이라는 지역, 한때 폭 400m짜리 거대한 강이 흘렀다고 추정되는 이 마른 강바닥을 탐사하던 퍼서비어런스가 갑자기 멈추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전 세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살촉 모양의 붉은빛 바위를 발견했기 때문. 가로 1m, 세로 60cm 정도의 이 바위에는 표면 전체에 표범문이라고 불리는 밝은색 점과 검은색 점들이 기묘하게 흩어져 박혀 있었는데, 게다가 그 무늬 사이사이엔 양귀비씨라고 불리는 검은 미세 결정들까지 박혀 있었으니 이 양귀비씨 결정들은 미생물 사체가 압축되어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 강력한 생명의 증거. 지구에서 100% 생명의 증거로 발견되던 이 무늬가 35억 년 만에 다른 행성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었으니, 심지어 이 바위 안에는 생명 활동의 핵심 재료인 인, 철, 황이 들어있었으니 이것은 지구 미생물이 에너지를 얻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원소 3종 세트였다. 지구에서 이 바위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약 35억 년 전으로 어쩌면 지구와 화성 두 행성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쯤 되자 나사는 즉시 이 바위에서 샘플을 채취하였고 무려 1,000명이 넘는 과학자가 관련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2025년 9월 10일 결국 나사가 1년의 침묵을 깨고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에 논문 한 편을 발표하게 되었으니, 발표 내용은 바로 이것은 생명체의 흔적입니다. 나사가 화성 탐사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생체 흔적이라는 단어를 공식 발표한 순간이었다. 나사 임시행정관 션 더피는 이 발표 자리에서 이것을 외계 생명체에게 인류가 가장 가까이 다가간 발견이라고까지 하였고, 발표 직후 CNN, BBC 그리고 한국에서까지 화성의 생명체 흔적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매체를 도배하게 된다. 현재 이 사파이어 캐년 샘플은 2030년대 지구에 도착할 예정으로 수천 년 동안 지구가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사는 특별한 행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류의 모든 상식이 본격적으로 뒤바뀌기 시작하였으니, Challenger, go and throttle up. Roger, go and throttle up. This shuttle mission will launch. My God, this is not standard.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planned, of course. 발사한 지 정확히 73초 만에 폭발한 우주선. 안에는 젊은 여교사가 타고 있었고 이 장면은 미국 전역의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나사는 사고를 알고도 이 우주선을 발사시켰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1984년 레이건 대통령은 중대 발표를 하였으니 최초의 민간인 우주 비행사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무려 12,000명이 지원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사람은 뉴햄프셔주 고등학교 사회교사 크리스타 맥올리프, 37세 여성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발사 당일 연설에서 맥올리프를 언급하며 정치적 성과를 이어가려 했고, 나사는 민간인을 활용해 대중의 관심을 예산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니, 즉 이 발사 뒤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뒤얽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으니, 챌린저호의 양쪽에는 거대한 고체 로켓 부스터 SRB가 달려있다. 이 SRB는 여러 개의 원통을 이어붙인 구조이고 그 이음새를 밀봉하는 게 바로 오링, 고무 재질의 이 링으로 틈새로 가스가 새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 오링에는 이미 1977년부터 계속해서 작은 결함이 발견되었고 1985년 1월 비행에서는 실제 오링이 손상된 모습까지 발견되었다. 우주비행선 제작을 맡은 하청업체 모턴 사이오콜의 엔지니어 로저 보이졸리는 이 반복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회사 부사장에게 메모를 보내게 되는데, 오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최악의 참사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부사장은 그의 경고를 묵인하였고 결국 발사 전날 밤 문제가 터지고 말았으니 1986년 1월 27일 챌린저5 발사 하루 전 갑자기 긴급 전화회의가 소집됐다. 바로 다음날 발사 시점의 예상 기온이 영하 2도로 역대 최저보다 10도 이상이나 낮았던 것. 그리고 문제는 추운 날일수록 오링의 문제가 심해진다는 것이었다. 12도 이하의 날씨에서는 절대 발사하면 안 됩니다. 회의에 참석한 엔지니어들은 만장일치로 발사 연기를 권고하였는데 그러나 나사의 레리 멀로이가 이에 반박한다. 그러면 다음 4월에 발사하란 말입니까? 한 번 연기되면 피해가 얼마나 큰데 무조건 위험하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결국 나사 담당자의 말에 우주선 제작 하청업체 모턴 사이오컬 경영진은 내부 회의를 열게 되었고 제럴드 메이슨 부사장은 공학부장에게 말했다. 공학자 모자를 벗고 경영자 모자를 쓰세요. 자신들의 결함을 인정하고 발사를 연기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이었기에 불확실한 안전 대비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된 것. 엔지니어 보이졸리는 마지막까지 경영진을 만류하였으나 회사는 결국 나사에게 발사 승인으로 입장을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D-Day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 영하 2도의 날씨에 결국 챌린저5가 발사됐다. 4, 3, 2, 1, and liftoff. Solid rocket boosters kicking in. Space shuttle mission, and it has cleared the tower. 그리고 정확히 73초 뒤 Challenger, go and throttle up. Roger, go and throttle up. The shuttle mission will launch. My God. This is not standard.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planned, of course. 결국 폭발한 챌린저5.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생방송으로 여교사 탑승객 맥 올리프를 응원하고 있었고 발사대 앞 관람석에서는 맥 올리프의 부모님이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며 챌린저5가 폭발하는 순간 조종사 전원이 즉사했다고 믿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으니 챌린저5는 폭발한 게 아니라 외부 연료 탱크가 파열되면서 우주 왕복선이 공중 분해된 것. 승무원은 우주 왕복선이 분해되는 순간 14km 높이까지 치솟은 뒤 시속 333km로 바다에 충돌, 그리고 폭발 후 충돌까지 걸린 2분 45초 동안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공포를 생생히 느낀 채 사망한 것이다. 그리고 사고 이후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은 중단되었고 맥 올리프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내 딸은 나사를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나사의 자만과 무책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7명의 목숨보다 체면을 택한 나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익적인 이미지가 아닌 철저한 계산 아래 평범한 사람의 희생쯤은 얼마든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이었던 것인데, 그리고 여기서 소름인 것은 그런 나사가 60년 동안 전 인류에게 숨겨온 것이 하나 있다는 건데, 2016년 7월 9일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나사의 국제우주정거장 ISS 생중계 화면. 그날도 평소처럼 푸른 우주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고 사람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 중앙에 뭔가가 딱 하고 나타난다. 지구 대기권 바로 위 거대한 빛덩어리 하나가 미끄러지듯 천천히 지나갔는데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일정했고 속도도 부자연스러울 만큼 부드러웠다. 당연히 댓글창은 난리가 났고 혼란이 고조되던 바로 그 순간 화면이 뚝 꺼져버린다. 경고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그냥 갑자기 블랙아웃. 나사는 딱 2줄 남기고 조용히 퇴장한다. 이게 진짜 우연이었을까? 왜 하필 정체불명의 물체가 등장한 딱 그 순간에 영상이 멈춘 걸까?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다.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만 나오면 라이브는 다 똑같이 뚝. ISS 생중계 도중 이상한 게 화면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 즉시 방송은 끊겼다. 나사는 또 말한다. 아니, 변명이면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하던가. 항상 그 타이밍에만 기술 문제가 생긴다는 걸 누가 믿냐고. 누가 봐도 일반인이 보면 절대 안 되는 어떤 게 그 순간 나오려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 2023년 9월 나사가 기자회견을 연다. 디메틸 설파이드? 이게 뭐냐면 지구에서 이 물질 만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살아있는 해양 미생물. 정확히는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의 대사 과정에서만 이 물질이 나온다. 즉, 이게 나왔다는 건 그 행성에 뭔가 살아있었다 혹은 살아있다는 진행형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이 말은 나사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지구 밖에도 생명 비슷한 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즉 외계인이 있다고 그냥 대놓고 인정한 건데,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다. The evidence is growing that it may be teeming with life. 외계인을 인정해놓고 그냥 급 마무리. 정확히 뭐라는 건지,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DMS에 대한 어떤 후속 설명도 없었고, 정말 확신이 없어서 말을 아끼는 건지, 아니면 확신이 너무 커서 감당 못할까봐 아예 입을 다문 건지 사람들은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딘 날,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첫 번째 우주인과 그리고 그 바로 뒤에서 함께 발을 디딘 남자, 버즈 올드린. 그런데 전설 그 자체였던 그가 남긴 발언이 좀 이상했다. Visit the moon of Mars. There's a monolith. 여기서 모노리스란 자연적으로는 생성되기 어려운 인공 구조물로, 올드린은 누군가가 그걸 거기다 뒀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고 외쳤지만, 근데 나사는 묵묵부답. 지금까지 이 발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무건수행을 한다. 게다가 아폴로 14호 타고 달에 다녀온 또 한 명의 우주비행사 에드거 미첼 역시 But they've been observing us. The reason for the denial was they didn't know if these were hostile and could we protect ourselves from them. 심지어 머큐리 계획 우주비행사 고든 쿠퍼는 직접 유엔에게 편지까지 보냈는데, 나 같은 일개 유튜버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사의 훈련을 철저히 이수하고 실제 우주를 누볐던 공식 우주비행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계속해서 외계인이 지구로 오고 있다고 외치는데도 나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정면 반박을 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나사가 외계인의 침공을 돕고 있는 스파이가 아닌가 싶은 수준인데, 실제로 나사의 행적을 살펴보면 1976년 나사가 화성에 뭔가를 보댄다. 바이킹 1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 땅에 착륙한 미국 탐사선. 이 녀석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 화성 흙을 퍼와서 실험하기 시작함.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LR 실험이라는 거다. 화성 토양에 유기물 영양소를 넣고 거기서 무언가 반응하면 생명체가 있다는 뜻. 미생물이 존재할 경우 대사 반응이 일어나 방사성 이산화탄소가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다. 결과는 바로 반응 나옴. 가스가 검출됐다. 즉, 그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 실험을 설계한 박사 길버트 레비는 결과를 토대로 곧바로 주장했다. 화성 토양 안에 살아있는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돌아오는 나사의 답변은 결정적이지 않음. 그러고는 그냥 묻어버린다. 그 뒤 레빈 박사를 포함한 해당 데이터까지 지금까지 30년 넘게 소리소문 없이 묻혀버리며 첫 번째 기회는 사라졌고, 그리고 20년 뒤 1996년 두 번째 사건이 터진다. 남극에서 발견된 화성으로부터 날아온 걸로 추정되는 운석 ALH-8400 하나를 발견한 것. 이 운석은 약 40억 년 전 화성에서 형성되어 지구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걸 현미경으로 보니까 안에 뭔가 있었다. 탄소 구조, 나노물질, 박테리아처럼 생긴 모양, 즉 생물체 유사 구조가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 구조가 화성에 실존했던 미생물의 화석일 가능성을 또다시 제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발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다. This discovery is confirmed. It speaks of the possibility of life. 이 기자회견으로 과학계는 완전히 뒤집혔다고 한다. 드디어 외계 생명체 인정하고 공식 발표하는가 했는데 곧바로 나사의 반박이 이어진다. 1976년, 1996년 두 번이나 화성에서 생명 흔적이 포착됐고, 나사는 이 엄청난 발견에 파고들기는커녕 두 번 다 조용히 회피.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해진다. 나사는 아직 확신이 없는 걸까? 아니면 뭔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걸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60년 전 나사가 한 가지 문서를 의뢰한다. 그 이름은 브루킹스 보고서.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 보고서에 써있다. 외계 존재들이랑 접촉한 문명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사례까지 적혀있고, 결론은 그런 거 발견하면 조용히 해라. 즉 나사는 애초에 그 상황을 숨길 방법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나사는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 기술적 문제입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 경제, 권위, 질서 이런 시스템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명분. 만약 이것이 진짜 공개된다면 가장 먼저 종교가 무너질 거고 국가, 군대 이 모든 것도 줄줄이 흔들리겠지. 외계 존재가 우리보다 더 앞선 문명이라면 대중은 당황하고 음모론, 광신, 무정부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나사는 입을 꾹 다물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나사가 입 다물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다. 오래전부터 나사는 말이 없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신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게 신중이 아니라 회피였던 거면, 우주는 137억 년 됐고 그 안에 은하는 수천억 개, 행성은 수조 개, 그 모든 곳에 오직 인간만 있다고 믿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지금 많은 우주 비행사가 외계인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도 대비는커녕 철저하게 회피. 넷플릭스 드라마 3체에는 지구를 점령하려고 다가오는 외계인을 위해 지구에서 비밀을 숨기며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나온다. 나사... 설마... 아니지? 우주 비행사들의 증언과 화성의 미생물, 그 모든 걸 묻었던 나사. 그런데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였으니 최근 미국 상공에 수십 대의 정체불명 비행체가 동시에 나타나며 결국 트럼프가 격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What the is that? You seeing that, right? 미국 전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의문의 비행체들. 현재 신고 건수만 무려 5,000건으로 이렇게까지 대량의 비행체가 나타난 것은 인류 역사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뉴저지에서 5,000건의 미확인 비행체가 목격된다. 원형의 불빛이 계속해서 반짝이는 기괴한 형태의 비행체부터 물이 지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비행체까지 비행체들의 모양과 비행 패턴들은 매우 다양했는데, 전문가 분석 결과 이 비행체들의 평균 크기는 자동차 정도로 비행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드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사이즈. 고속도로 상공을 빠르게 지나가는 이 물체만 해도 언뜻 보면 비행기처럼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앞쪽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소름 끼치는 형태다. 문제는 미국 정부 역시 이 비행체들이 무엇인지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그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 하늘에 떠있는 이 비행체 역시 처음에는 단순 미확인 비행체인 줄 알고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갑자기 무언가를 발사하기 시작. 심지어 비행체 자신보다도 더 큰 무언가를 내보내는 충격적인 형태인데, 게다가 이 영상에서는 기다란 거미줄 같은 빛이 아래로 길게 뻗어 있고 주변에 몇 개의 비행체가 더 보인다. 거미줄이 휘어 있는 걸 봤을 때 불빛은 아닌 듯한데, 그런데 갑자기 거미줄을 따라 무언가가 내려오기 시작. 가다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다시 내려가며 일반적인 물리법칙에는 맞지 않는 움직임을 보인다. 아무리 봐도 단순 드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는데, 이것은 당시 뉴저지 하늘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보여주기 위해 촬영한 영상으로 실제 이 장면을 봤던 사람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였다고. 상황이 이쯤 되자 외계인의 UFO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대국의 군사용 무기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게 되는데, 이에 미국의 내놓으라는 기관, FBI, 국방부까지 모두 나서 조사하였으나 그 결과는 별것 아니니 걱정 말라는 어딘가 부실한 해명만 내놓는다. 그러나 얼마 뒤 도심 상공에 나타난 거대한 구체 형태 비행체. 지금까지와 달리 상당히 커 보이는 크기에 해당 비행체 주변에는 보호막 같은 형태까지 보였었는데, 심지어 바다 쪽에서는 아예 물이 지어 이동하는 비행체들까지 나타나기 시작. 적게는 15대에서 많게는 30대까지 목격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등판,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비행체들은 모두 다 격추하라고 촉구하였고, 정부는 이 비행체들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이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발표까지 남긴다. 이에 사람들은 혹시 이것이 블루빔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대부터 확산한 블루빔 프로젝트는 뒤에서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비밀 세력이 외계인의 침략 상황을 조작, 여론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한다는 가설로 결국 두 가지 의견이 엄청난 대립을 하게 된다. 이후 비행체들이 갑자기 사라지며 사태는 간신히 진정되나 싶었는데, 그런데 1년 뒤 결국 사상 초유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으니, 반짝이는 빛을 내는 동그란 모양의 물체가
바다 위를 날아간다. 물체에 정확히 명중하는 미사일. 그러나 물체는 폭발하기는커녕 도리어 미사일을 튕겨내더니 계속 비행한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사일 공격으로 부서진 파편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본체와 함께 계속해서 날아간다는 건데, 현재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상에 결국 미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We stand at a pivotal moment in history. The question is no longer whether these events are real, but whether we have the courage to face them. 그러나 현 시점 인류 1위에 가장 가까운 나라의 지도자들마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 유독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만약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작된 영상을 사용할 경우 위증죄, 사기죄, 국가안보 간첩죄까지 이미지 나락은 기본에 아예 실제로 깜빵을 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리스크까지 감내하면서 조작할 확률은 거의 없다. 게다가 매번 이슈가 되는 화질 문제 역시 관련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게, 일단 이 영상의 경우 군사적 목적에 맞는 열감지 카메라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질이 낮다. 특히 전투 목적인 경우 연예인 촬영하듯 모공까지 찍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을 위해서라도 저장 용량이 높은 고해상도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또한 실제 훨씬 고화질의 원본 영상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 정도만 돼도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핸드폰 유튜브로 툭툭 쳐서 볼 정도로 보안이 허술하진 않다고. 실제 현재 이런 미확인 비행체 사건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 산둥성 지역 갑자기 밤하늘에 떨어지는 정체불명의 대형 불덩이, 빠른 속도로 밤하늘을 가르는가 싶더니 섬광이 번쩍하며 사라진다. 시민들의 쏟아지는 목격담과 함께 중국 정부가 미확인 비행체를 미사일로 격추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심지어 전문가들 역시 무언가 침범해 오는 것을 요격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 그러나 중국 정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며 내용을 부인. 중국 내에서 엄청난 논란이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상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모두 외면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나 사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인 게, 실제 중국에서는 미확인 비행체, 즉 UFO 때문에 무려 3개월 동안 공항이 폐쇄되기도 하였기 때문, 중국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이 갑자기 폐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유는 공항 상공에 UFO가 출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때문인데, 건제탑, 여기는 에어차이나 L716. 공항 하늘에 이상한 게 떠있다. 물체는 일체의 미동도 없이 계속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여객기처럼은 안 보이니 긴급 확인 바란다. 그리고 다른 비행기의 조종사 역시 우리 쪽에서도 물체가 확인된다. 형태가 크고 엄청난 빛을 발산한다. 관제탑은 급히 레이더를 확인해 보지만 충격적이게도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비행기 안에는 무려 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 중이었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 물체를 육안으로 목격. 게다가 지상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수없이 많은 사진과 영상 기록까지 촬영된다. 결국 공항은 비상사태에 돌입, UFO로 인한 공항 전면 봉쇄라는 사상 초유의 공식적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착륙 예정이었던 총 21편의 비행기들은 모두 즉시 회항 조치되었고, 중국 정부는 항공 통제 명령을 발령, 샤오산 공항 자체를 전면 폐쇄한다.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자 결국 중국 당국은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데, 정체는 확인되었으나 군사적 문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에 출현한 동일한 UFO 함대, 동일한 조사 결과, 동일한 양국의 답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자 결국 곳곳에서 이와 관련된 폭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Do you believe our government has made contact with intelligent extraterrestrials? Something I can't discuss in public setting. Were they, I guess, human or non-human biologics? Non-human, and that was the assessment of people with direct knowledge on the program I talked to that are currently still on the program. UAP are real. Advanced technologies not made by our government. 수천 명의 목격자에 이어 전직 군인들과 나사 직원들까지 폭로를 계속하자 결국 미국 정부는 UFO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만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UFO를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있던 기밀 관련 자료들 역시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하는데, 실제 미국 국방부에서 공개한 기밀 자료를 보면 UFO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습과 그들이 비행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한 내용들이 나온다. 자료들은 UFO가 단순한 항공기나 드론이 아닌 완전히 다른 특성의 존재임을 보여주는데, These objects were staying completely stationary in Category 4 hurricane winds. These same objects would then accelerate to supersonic speeds, 1.1, 1.2 Mach, and they would do so in very erratic and quick behavior.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성은 단연 기술력. 그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이번에 UFO 함대들이 보여준 기묘한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한다. 만약 이것이 정말 외계에서 보낸 UFO라면 그들의 과학 기술력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를 넘어 우리의 수준을 한참 능가하고 있다는 것. 마음만 먹으면 지구의 운명쯤은 얼마든지 결정지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지구에 비행물체를 보내는 걸까?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단순히 음모론 정도로 무시받았던 관련 내용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3년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집 뒷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엔젤 캔모어와 가족들은 괴상한 소음과 존재를 목격하고 신고 전화를 하는데, There's like an 8-foot person beside it, and another one's inside, and it has big eyes and looking at us, and it's still there. 실제 뉴스에 공개된 이 목격담은 UFO 함대 사건 발생 정확히 1년 전에 발생하였다. 문제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하던 한 경찰의 바디캠에도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녹색빛이 찍혔고, 라스베이거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베다, 유타 등 여러 지역에서 20명 이상이 이 빛을 목격했다는 것. 캔무어 가족이 찍은 영상을 보면 뒷마당으로 향하던 캔무어 가족이 어떤 존재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영상의 중앙과 오른쪽 위 알 수 없는 흐릿한 존재들. 범죄 현장 전문가 스콧 로더는 사실 확인을 위해 영상을 분석. 영상은 진짜고 최소 2개의 존재가 포착된다. 존재들이 은폐장치를 사용하여 자신들을 숨기려 한 것 같다 말하였으나, 이 사건은 얼마 뒤 갑자기 언론에서 사라져버린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로즈웰 UFO 추락 사건. 1947년 여름 뉴멕시코 로즈웰에 살고 있던 농부 윌리엄 빌 브레저는 자신의 농장에서 기이한 빛을 목격한다. 그는 어떠한 물체가 폭발적인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감지, 불빛을 쫓아가는데 도착한 곳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흙더미와 금속 조각들이 넓게 흩어져 있었고, 그중 몇 개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특이한 질감의 물체.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군은 외계 UFO의 파편이라고 발표하지만 바로 다음날 기상 관측기구가 추락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데, 이후 파편들 사이에서 외계인 시체 한 구와 아직 살아있는 외계인이 발견됐었다는 군인과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자 사실이 드러난다. 증언에 따르면 이 외계인들은 1m 정도로 작았고 창백한 피부, 3개의 손가락, 큰 머리와 눈을 가졌다고. 생존 외계인의 치료와 간호를 맡은 간호장교 마틸다 맥클로이는 생존 외계인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그 생명체에게 에이럴이라는 이름을 붙여 인터뷰한다. 에이럴은 자신들은 우주의 여러 행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구도 그중 하나이고 자신은 지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했다.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생명체와 풍부한 자원이 있는 행성으로 인간과의 접촉과 지구 정착을 위해 지구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싶었다고. 로즈웰 사건이 77년이 지난 후 등장한 UFO 함대. 수십 대의 UFO가 때를 지어 비행하는 모습은 우리가 봐왔던 UFO 목격담과는 확연히 다르다. 외계인들이 이제 지구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지구 상륙 계획을 시작하는 걸까? 외계인 에이럴의 말대로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를 연구했던 그들에게 지구 상륙은 시간 문제일 뿐. 이 생명체들은 지구인들과의 공생을 원할까? 아니면 점령? 과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What the is that? You seeing that, right? 2016년 7월 9일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나사의 국제우주정거장 ISS 생중계 화면. 그날도 평소처럼 푸른 우주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고 사람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 중앙에 뭔가가 딱 하고 나타난다. 지구 대기권 바로 위 거대한 빛덩어리 하나가 미끄러지듯 천천히 지나갔는데,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일정했고 속도도 부자연스러울 만큼 부드러웠다. 당연히 댓글창은 난리가 났고 혼란이 고조되던 바로 그 순간 화면이 뚝 꺼져버린다. 경고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그냥 갑자기 블랙아웃. 나사는 딱 2줄 남기고 조용히 퇴장한다. 이게 진짜 우연이었을까? 왜 하필 정체불명의 물체가 등장한 딱 그 순간에 영상이 멈춘 걸까?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다.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만 나오면 라이브는 다 똑같이 뚝. ISS 생중계 도중 이상한 게 화면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 즉시 방송은 끊겼다. 나사는 또 말한다. 아니, 변명이면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하던가. 항상 그 타이밍에만 기술 문제가 생긴다는 걸 누가 믿냐고. 누가 봐도 일반인이 보면 절대 안 되는 어떤 게 그 순간 나오려 했던 것 같은데. But they've been observing us. The reason for the denial was they didn't know if these were hostile and could we protect ourselves from them. 오래전부터 나사는 말이 없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신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게 신중이 아니라 회피였던 거면. 우주는 137억 년 됐고 그 안에 은하는 수천억 개, 행성은 수조 개. 그 모든 곳에 오직 인간만 있다고 믿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지금 많은 우주 비행사가 외계인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도 대비는커녕 철저하게 회피. 넷플릭스 드라마 3채에는 지구를 점령하려고 다가오는 외계인을 위해 지구에서 비밀을 숨기며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나온다. 나사... 설마... 아니지?